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오늘 양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는 장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 더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가 강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걸까요?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좀 상당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삼성전자 1.2%, LG전자는 3% 강세입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조선해운 쪽에서 한화오션이 9% 넘는 급등세에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코너에서도 살펴보신 종목이죠. 금융주들, 그리고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약간 혼조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져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큰 종목이 5.8%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도 6% 급등이고요. 일부 종목들이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장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시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에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좀 전망을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좀 주가가 꺾이면서 언제쯤 좀 오름세를 줄까 좀 기대도 그리고 우려도 교차 않은 섹터이기도 하죠. 지금 미국 수소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이쪽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올해 좀 괜찮다고 보는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환경 섹터들은 대체로 이제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올해 뭐 좀 다소 늦춰진다고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에 나와 있던 금리 너무 높았던 금리보다 좀 안정적인 금리 상태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섹터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섹터에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주영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잠금 해제 종목들 이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에 걸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CS윈드로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도 막을 수 없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풍력타워입니다. CS윈드는 풍력타워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무려 1위 업체인데 풍력타워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흐름 신재생 에너지 앞서 말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흐름 자체가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내려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CS윈드라고 생각을 해서 CS윈드를 가지고 왔고요. 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풍력 타워를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풍력 발전 설비는 크게 풍력 터빈이 있고 풍력 타워라는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업체가 풍력 타워 CS윈드다라고 하면 아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풍력타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생산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은 지금 미국 육상 풍력 쪽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상 CS윈드를 보려면은 실적을 보려면 미국 육상 쪽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진 요인들이 좀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된 수요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6일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당시에서 실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추이를 이제 옆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풍력 발전 설비의 이제
발전 설비 증감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로 한 6%에서 한 10%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봤을 때 실제로 크게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은 오바마 때였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여서 성장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0년부터 21년까지는 좀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때 높았던 이유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풍력은 대체로 금리에 인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설비를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그 역할을 좀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풍력 발전된 성장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 그게 21년도까지 이어진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는 좀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는 금리가 좀 높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투자되었던 게 좀 이연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좀 높은 성장률 자체가 낮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정책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금리에 인해서 더 움직여지는 게 풍력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도 풍력 발전 설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바람개비 같아 보여도 막상 그 가까이 다가서면 구조물이 모두 큼직큼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금리 인하기에 조금 더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트럼프 이기를 앞두고 조금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IRA입니다.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를 언급할 때마다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 아니다 말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IRA 폐지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IRA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뭐 IRA 법안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풍력 단지들이 이제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여기 앞에 표에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게 이제 풍력 발전 설비 위치입니다. 대부분 중서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그 공화당 강세 지역들은 대체로 중서부 지역이 공화당 강세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하원 의원들도 공화당 출신의 의원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설비 투자한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공화당 의원 15명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 대한 폐지를 이제 좀 IRA 법안에 대한 폐지를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IRA 법안이 폐지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IRA 법안이 혹여나 이제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CS 윈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RA에 따라서 첨단 제조 세액 공제인 AMPC 보조금을 받고서 이제 CS 윈드가 영업이익률이 좀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이익을 이제 한 AMPC 보조금을 가져가는 게 한 1,300억 원 정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6년도에 실제로 영업이익을 AMPC를 제외를 한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실제로 한 2,000억 원 수준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폐지가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경제적 혜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레드 스윕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공화당 의원들 지역구에 또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IRA 폐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 AMPC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흑자가 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CS 윈드의 실적도 분명히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좀 어렵네요. LCOE, 이걸 뭐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도 하고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등화 발전 비용을 LCOE라고 얘기를 하는데 LCOE라는 것은 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운영, 유지, 보수, 폐기 등 이제 모든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경제성을 이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제 보면 되겠는데, LCOE가 대부분 낮다는 것은 이제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전력 시장 자체는 또 이제 그 민간에 의해서 민영화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고
상생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또 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COE가 낮은 발전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민간 기업들의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일 낮은 LCOE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육상 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천연가스 쭉쭉쭉 있는데 가장 낮은 게 그 육상 풍력이고 그 위에 부분이 이제 그 태양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낮은 LCOE를 가지고 있는 게 육상 풍력 발전이다 보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이제 풍력을 설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금리가 좀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풍력 발전 설비 투자가 또 많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CS 윈드의 내년도 25년도 실적과 내년도 실적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예,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 면에서 풍력 발전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CS 윈드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저는 75,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좀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초기에 자체는 시장 자체가 주가 자체가 눌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실제로 이게 과도한 우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2016년도에도 주가 차트를 제가 봤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75,000원까지는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75,0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아마도 저희 소제목 쪽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는 전고체 배터리의 해에 물음표가 던져져 있네요. 자,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김주영의 탐방기업 하나기술도 이렇게 또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용인에 위치해 있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다 왔어요. 네. 예, 용인까지 1시간 반의 시간을 투자해서 또 다녀온 하나기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쪽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황이 어느 정도 올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하나기술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키워드로 잡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2007년도에 삼성 SDI와 좀 전에 고속 주획기를 공동 개발하면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고속 주획기는 말 그대로 전액을 좀 빠르게 주입하는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확장을 했는 2차 장비 쪽으로 조립 장비 쪽으로 크게 좀 확장을 했는데 지금 조립 화성 그리고 팩 그리고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조립 공정과 이제 화성 공정에서 풀라인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데 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국내와 해외를 거쳐서 두루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비아디, 현대차, GM 등으로 이제 글로벌 주요 배터리 셀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원형 그리고 각형 파우치형 그리고 배터리 전 폼팩터에 걸쳐서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 높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먼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밸류체인 쪽에서는 2차 전지 장비 쪽이 먼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좀 볼만한 기업이 하나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비 쪽에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 같다,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전고체 배터리 장비인데 전고체 배터리 지금 양산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는 아직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데 올해 좀 얘기가 나오는 게 25년도부터 해서 삼성 SDI 쪽에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실제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라인이 깔릴 건데 그에 따라서 전고체 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기술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고체 제작을 할 때 이제 고체 전해질을 좀 프레스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주면서 전해질을 좀 고체 전해질을 좀 그러니까 전해질이 이동할 수 있게 좀 압축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압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모든 방향을 좀 균일하게 압력을 가하는 WIP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IP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을 일정하게 압력을 주는 유일한 장비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납품되고 있는 장비들은 실제로 좀 일정하게 압력을 주지 않고 좀 불균등하게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고체 전해질의 내부 공급 발생과 이제 물리적 접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배터리 L사와 그리고 L사의 이제 파일럿 라인 장비 3대를 수주를 받았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S사와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했던 레퍼런스에는 뭐 완성차 업체 B사와 이제 랩 설비 수준으로 납품한 레퍼런스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올해 삼성 SDI가 실제 전고체 상용화 라인을 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보일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움직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도 하나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키워드는 턴어라운드인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죠. 24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정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차 전지 시장이 좀 업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납기 지연 이슈로 좀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고 좀 R&D 비용을 감축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비용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도 내년에 이제 잡힐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납기가 좀 지연되면서 25년으로 매출 인식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턴어라운드를 올해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목표가는 27,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짧게 가져가는 아직은 턴어라운드 실제로 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좀 짧게 가져가는 부분으로 좀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기술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약간 단기 목표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